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콕한 여러분들의 자가격리 시간을 최신 뉴스와 핵꿀잼으로 보장하는 SVK 라디오 실리콘밸리 코리안스 네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집 토크 맛집인가? 주모 토크 하나 추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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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PD님 이사 잘 하셨어요? 네, 드디어 이사 마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홀가분해요. 네? 홀가분하다고요. 홀가분하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이사? 퍼시피카로 갔어요. 왜 벨몬트에서 퍼시피카로. 이렇게 멀리 갔어요? 아,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우. Amazing. 뭐뭐 했어, 이사 뭐 할 거 많았어요? 많았어요. 일단 가구는 다 정리를 해야 됐었고, 소파만 가지고 온 정도고요. 침대 정리 다 했고, TV 스탠드 다 처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책상, 피아노, 다이닝 테이블까지 전부 다 처리했고, 부엌용품도 거의 90%는 다 처리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사 도우미를 고용이 불가잖아요. 트럭도 렌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트럭 렌탈이 안 될 거라고, 그게 이제 에센셜 비즈니스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제 토요타에서 일을 해서 거기서 빌려가지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매트리스 2층으로 올리는데 진짜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민규님,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거의 잘 지내시고 계시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집에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 면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래서 지금 수염을 엄청 많이 길렀어요. 더러워요. 근데 이게 또 기르면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 학교들은 바뀐 게 있나요? 궁극적으로 지금 일단은 모든 클래스가 온라인으로 돼 있었고, 이제 서머 클래스마저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또 공지사항이 왔는데, 학생이 원한다면은 이번 학기의 그레이드는 이제 크레딧, 노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패스, 노 패스로 변경이 가능하게끔 되었어요. 원래는 내가 졸업할 때 필요한 그런 필수 과목, 그 필요 과목들 이외에 내가 선택적으로 따로 듣는 과목만 패스, 노 패스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졸업에 필요한 그런 필요 과목이어도 패스, 노 패스로 해서 그레이드의 반영이, GPA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번 학기만 다 닫은 건가요, 학교가? 여름 학기까지 닫은 거죠. 여름 학기까지. 네, 코비드 19 업데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비드 19이 좀 더 심각해지는 바람에 원래는 이제 4월 초에 끝날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5월 1일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카운티 경찰서에 좀 더 엄중한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그 와중에 산타클라라는 베이에리아에서 가장 많은 코비드 19 확진자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져갖고 지금 코로나 맵을 확인해 보면은 하루에 3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지금 30만 명이 넘어버렸는데요. 미 정부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이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뉴욕만 사망자가 지금 3,500여 명으로 중국 사망자 수보다 더 높은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임신한 의료진들도 휴가 중에 발벗고 나서서 치료에 참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모두 정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저 사람 아픈 사람인가 그런 인상을 준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카운티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불안감 없이 마스크를 차고 오늘 트레이더조에 갔다 왔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정부의 대처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고, 지금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그 KN95 서지컬 마스크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죠.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 의료 종사자에게만 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네. 일반인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들이 그 마스크가 너무 부족해서 음, 의료진에게 양보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쓰고 다녀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손수건만 이렇게 걸치고 나가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되도록이면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어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저번 주랑 똑같은데요. 내용만 다릅니다. 요즘 뭐 일상에서 바뀌는 거라고는 뭘 먹는가. 뭘 드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아하 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뭘 하냐면은 저희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나가서 사 먹었잖아요. 네. 음식 같은 것을. 근데 이 채널에서 어떤 걸 다루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가서 사 먹는 그 맛이 나는지 그 맛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유튜버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은 어, 밖에서 사 먹는 맛이 나나? 네, 만들어 먹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게이 밖에서 사 먹는 그런 음식에 이 조미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조미료. 저희가 맨날 집에서 음식을 백날 해봤자 밖에서 사 먹는 그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향의 맛이 필요하군요. 네, 지금 그 마법의 스푼 그 한 숟갈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게 마법의 스푼을 이제 많이 안 쓰니까 그분들은 마법의 스푼을 심지어 세 종류를 쓰더라고요. 세 종류. 네, 그래서 만들어 드셨어요? 만들어 봤는데 진짜 그 맛이 맛있었어요? 나요. 진짜 그 맛이 나요. 어, 마법의 스푼이군요. 네, 정말 먹고 싶네요. 네, 정말 입맛 다시게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리 공부를 하고 저는 얼마 전에 발 마사지 기기를 샀는데요. 아, 계속 주구장창 쇼핑만 계속 하시네요. 아마존 주식이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낭만 비행의 책 저자, 그리고 지금은 파일럿의 꿈을 갖고 계시는 정찬영 씨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33살, 지금은 산호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약 4년 동안 승무원을 했었고요. 승무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현직 승무원으로는 처음으로 낭만비행이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저자 특강 및 승무원 특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학생들이 꿈은 있지만 환경과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코칭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항공사 내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 책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계기가 있다면? 어, 사실 제 인생에서 저는 저의 첫 번째 꿈은 승무원이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승무원이 되고 나서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꿈이 없어지니까 제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있을 때는 참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희망이 있었는데 꿈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슬퍼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이 책을 쓰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일상과 비행에 있었던 스토리를 모아서 책을 쓰고 책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책을 쓰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정확히 제가 평소에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 글들을 좀 모아놓고 읽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보면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가정 환경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에게 코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조건과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쉽고 그 꿈을 저희가 좀 이루어주고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코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 마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코칭 하시는 자리, 장소, 그리고 대상? 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성장해 오면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정말 17개 넘는 대외 활동이란 걸 했거든요, 한국에서. 하나은행에서도 했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도 했었고요, 그 대한적십자사도 했었고요,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과 많이 친분을 갖게 됐어요. 그때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들이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었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특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현대차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면은 거기에 꿈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고 그 꿈꾸는 사람들과 현대차에 다니는 직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하기보다는 그런 중간에서 제가 꿈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나도 책을 좀 써보고 싶다 하는 우리 실리콘밸리 한인 여러분들께 조언 네네.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책을 낸다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은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추천하는 책 출판 루트는 독립출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립출판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자기 책을 만들 수 있고, 독립출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일반 뭐 대형 서점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독립서점이 있죠. 한국인 독립서점이 있는데 독립서점에서 많이 그런 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독립출판을 통해서 많이 좀 자기의 글쓰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는 대형 출판사로 옮기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진짜 자신이 노력해서 출판을 해보라고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루트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들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런 걸 정작 실천을 하지 않으시니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네, 여기 실리콘밸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각종 사연이 다 있는 그 이민 여러분들, 유학생 여러분들 많기 때문에 네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 이야기를 교류하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글을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 혹시 요즘 아무래도 이제 다들 자가격리 중이니까요. 우리 실리콘밸리 한인 여러분들께 네네. 추천하시는 책, 일단 1번 낭만비행 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책 혹시 추천하시는 책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좋아하는 작가가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데미안이라는 책하고 시타르타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설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아직 뭐 그런 거를 정확히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데미안하고 그 시타르타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제 자신도 어떤 답변이 좋을까, 어떻게 제가 좀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실 사람도 아니고요. 대신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죽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흥미롭게 하는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정말 원했던 삶, 자신이 후회 없이 살고 자신이 정말 설레이게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마지막에 많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일단은 그런 거를 느끼려면은 첫 번째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지 않구나라고 먼저 그런 거를 알아야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좋은지에 대해서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무엇이 됐든 저는 그것을 응원하고 그 방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남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남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을 계속 개척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확신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 장래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작정 가보세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발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안전할 때, 네, 여행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추천해주신 책, 그리고 우리 정찬영 씨의 책, 낭만비행 3세 나온다니까요. 많이 많이 구입해 주시고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실리콘밸리 코리안즈를 듣고 계십니다. 재밌는 얘기 혹시 있으세요? 줄리어스님? 갑자기 생각나는 재밌는 얘기 한번 풀어보세요. 썰 좀.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요? 네. 이게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네.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팀원 그리고- 전부가 인도인 분들이라고. 네, 저희 팀이 15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4명이 이제 인도인이고 저만 한국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팀 전원이 또 인도에서 그 원격으로 일한다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격으로 일하는 건 저고요. 팀 자체는 이제 인도에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마다 이제 그 밤에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 9시라서 저녁 9시라서 저도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제 밤에 약속도 안 잡고 해서 좀 약간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저 9시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허, 저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이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근데 뭔가 이제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 나만 이렇게 안 들리고 이제 한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나밖에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개인적으로. 네. 너네 이제 왜 미팅 안 들어오냐? 나 지금 미팅 들어왔다. 지금 너네 지금 다른 미팅이 있냐? 라고 네네. 그러고 하니까 야, 너 왜 오늘 미팅해? 야, 오늘 간지 생일이잖아. 미팅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 마하트마 간디 생일이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날이 공휴일인 거군요, 인도에서는. 네. 간디 생일이 인도에서는 공휴일이군요. 아니, 이거 자기 다 인도 사람이라고 저도 당연히 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우픈 일이네요. 슬프기도 하고 좀 웃기도 이게 하고. 사실상 되게 슬픈 이야기여야 되는데 막 네. 그 상황에서 회의 혼자 막 기다리다가 근데 결국엔 없다 그러면은 회의 없어? 신나는데?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롤켰어요. 실리콘밸리 베스트.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자가격리 중이라서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이 무료인 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추천하는 사우스베이에서 추천하는 배달 음식 있으세요? 베스트를 뽑아볼까요? 저는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이 뭐 아무래도 배달 음식 하면 치킨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네,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데 그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그 폴치라고 하죠. 집 앞에 폴치에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놔두고 가듯이 놔두고 띵동 하고서 후다닥 뛰어가시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할로윈 때 띵동 하듯이 트릭 올 트릿 하듯이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도 딜리버리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도어대시를 저는 주로 씁니다. 네. 저 도어대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어대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체이스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 카드를 쓰면은 이제 도어대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시 패스라고. 그리고 요거를 1년 동안 공짜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와, 꿀 정보네요. 네, 만약에 이제 체이스 사파이어 이제 쓰시는 분 있으면은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치킨 하면 맥주 아닙니까? 도깨비어가 요즘 도깨비어에서 배달까지 해준다면서요? 사우스베이까지. 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 오픈한 맥주집 도깨비어요. 네. 네.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 도깨비어를 주문할 수 있는 링크를 디스크립션에 달아드릴게요. 들어가셔서 많이 시켜 드세요. 네. 우리 방콕하는 요즘 술 너무 많이 드시면 면역력이 낮아진다니까요. 적당히만 드시도록 해주세요. 면역력 중요하죠. 이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테크, 구직, 내 집 마련, 재테크, 주식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거리 또는 공유하고 싶으신 사연이 있으시면 sbkorean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익명 100% 보장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